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오늘은 꽤 흥미로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현황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꽤나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을 만한 기사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캄보디아 정치인을 제재했다. 또 한 명 뭐 잡아들였구나, 뭐 암호화폐 동결하겠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사건이거든요. 자, 캄보디아의 상원 의원 콕 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도 현직인가 봅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단체 28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야, 28곳이면 좀 큰 사람이긴 하겠죠. 그래서 재무부는 지금 미국 재무부입니다. 콕 안이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중심 인물이다. 그가 소유한 리조트나 카지노나 수많은 범죄 조직이 아마 엮여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건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요 얘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작년 10월 달 기억나시죠? 선즈라는 프린스 그룹에서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최근에 국방예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요거 포함해서 미국은 32만 개 있다. 근데 그렇게 압수한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을 또 뺏겠다라고 재무부가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비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 과거에도 열심히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왜 캄보디아가 아니라 자꾸 미국 재무부에서 기소를 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 나와서요.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왜 잡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자꾸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아까 콕 안이라는 분 알아보니까요. 캄보디아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현역이었죠. 여당의 핵심 인사였고요. 정치랑 대기업 총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미국이나 한국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봐, 알려줘봐 하니까 챗GPT가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대응시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와 재벌과 비공식 권력 네트워크가 한 몸에 있는 케이스라서 제도권이 강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다. 그렇지만 가장 느낌이 비슷한 사람을 억지로 맞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제이미 다이먼이나 뭐 한국으로 치면 이재용 회장 정도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다. 야,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압수 현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콕 안이라는 상원 의원과 뭐 단체 28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캄보디아 정계 실세이자 뭐 크라운 리조트 뭐 카지노 소유주다. 약간 요거는 또 트럼프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주요 혐의가 돼지 도살 사기 및 인신매매다. 예전에 이미 압수당했던 천즈랑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비슷한 생태계에 있는 엮여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엮여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리조트나 카지노 등등을 사기 거점으로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불법에 사용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재를 당하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때리고 있다? 미국의 재무부와 사기센터 타격대라고 있습니다. 스캠 센터 스트라이크 포스라는 뒤에서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재무부와 법무부와 FBI와 국무부가 엮여 있는 슈퍼 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전 세계의 비트코인 관련된 사기는 내가 다 잡아서 회수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25년 11월 달에 출범이 됐거든요. 근데 3달 만에 약 7억 달러 정도를 공식적으로 환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7억 달러, 1조 원을 넘게 벌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공식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뒤에서 얘기 안 한 거 빼고. 그리고 뭐 콕 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 자산들을 다 동결했는데 현재 코인은 약 7억 달러. 또 어마어마한 게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뭐 이것저것 다 합쳤더니 12억 달러 정도를 지금 압수를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현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궁금한 질문이 있었죠. 왜 캄보디아 거물을 미국이 계속 잡느냐? 예전에도 미국이 잡았고 지금도 미국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모든 힘을 합쳐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인의 재산이 위험하다. 자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순간 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 명분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큰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사람의 수준이 너무 셉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엮인 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현역 상원 의원 2명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천즈 그러니까 총 3명이 엮여 있습니다. 상원 의원 2명이 누구냐면요. 아까 첫 번째 분, 그분이 콕 안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 상원 의원이 리용팟이라고요. 현직 캄보디아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까지 엮여 있는 거죠. 총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까 그 작년 10월에 12만 7천 개를 이미 몰수당했던 분이 전직 총리의 고문이자 현직 총리의 고문이었던 천즈. 이분이 이 정도 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걸 조사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 이제 레벨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요. 굳이 남의 나라에서 뭐 법무부, 재무부, 뭐 FBI 총출동해서 정의 구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할까? 물론 자국민 보호와 정의 구현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요거를 빙자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정말 매우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캄보디아 조직을 일망타진한다. 비트코인을 얻는다. 그 외에도 얻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천즈라는 분이랑 프린스 그룹 회장이랑 다 엮여 있다고 했었죠.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요. 맨 왼쪽에 있는 87년생인 것 같아요. 이 프린스 그룹의 천즈라는 분이, 그게 바로 옆에 분이 이제 현재 총리고요. 또 그 옆에 분이 전 총리. 그러니까 전 총리, 현 총리, 그리고 이 천지까지 아마 가운데 분은 이제 아프리카 뭐 대통령이나 누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엮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천지라는 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 출신인데 캄보디아로 이주를 해서 뭐 10년 정도 전에 이주를 해서 귀화를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이제 성장했고요. 전현직 총리의 고문을 지내고 있었던 실세이자 뭐 공작이란 칭호를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칭호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총 자산은 89조 원 정도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이분을 왜 소개를 했냐면요. 천주의 비트코인 12만 7천 개가 캄보디아 정부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요. 2020년도에 중국에 대형 풀이 있었어요. 채굴풀.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천주의 영향력 안에 있는 중국 소유였거든요. 그거를 근데 미국이 지금도 아니고 사실 2020년도에 이미 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요거를 사실 5년, 6년 전부터 공을 들여서 빼갔는데 최근에서야 이게 공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중국 입장은 그래서 이겁니다. 미국이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코인 지갑을 미국이 해킹해서 훔쳐갔다. 저 같은 동네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경제에서도 다뤘던 얘기입니다. 캄보디아, 이게 작년 11월 기사거든요. 20조 원이나 되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그냥 쏠랑 가져갔다. 중국은 너희들이 왜 가져갔느냐? 요 관련해서 보고서까지 직접 냈었더라고요. 중국은 미국이 이거를 코인 지갑을 해킹해서 가져갔다. 공개를 해라. 아니면 왜 가져갔느냐. 뭐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풀에서 가져갔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 미국인들 피해 본 거 범죄 수익을 몰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또 기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해킹을 했는지 아니면 회유를 해가지고 뭘 개인 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론은
미국인들 미국인들 정부로 가져간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은 2020년도에 루비안이라는 중국의 대형 채굴풀이 있었거든요. 요게 사실상 이제 천지에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거래소 비슷한 요렇게 ATM기로 쓰인 것 같은데요. 12.7만 개가 결국은 빠져나가서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갔다.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가 해킹해서 뺏어갔다. 중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아니 우리가 5년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해서 우리 미국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압수했는데 당연히 수사 방식은 말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우리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25년 10월 달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 근데 뺏어간 거는 이미 2020년도고요. 그거를 나중에서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팩트는 12.7만 개는 또 한 번 미국 정부의 소유로 이제 완료가 됐죠. 최근에 그 국방 예산 다루는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32.7만 개인가 8만 개가 이제 미국 소유입니다. 그게 캄보디아께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그 현역 상원의원 있죠. 그분 뭐 코간 거뭐 많으면 한 만 개 정도, 몇천 개 정도 될 것 같은 비트코인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결국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략 비축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미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살 것이다, 100만 개를 살 것이다가 아니라요. 단계가 있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를 한번 체크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해보고 앞으로 있을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입니다. 25년 3월 달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행정명령을 서명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니 미국이 돈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니잖아. 별거 없잖아 하면서 실망을 하고 오히려 폭락을 하고 했었죠. 자, 근데 그때 했었던 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뭐 어디 범죄자 걸 몰수를 하면 항상 경매를 해서 팔아버렸어요.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인가 그때도 실크로드 거 이제 몰수를 하니까 팀 드레이퍼라는 억만장자가 그걸 경매에서 샀잖아요. 이게 일반화 됐었는데 이 행정명령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범죄자들 거 많이 모을 거야. 그러니까 팔지 마. 앞으로 모을 거야. 과거 것도 소급해서 모을 거야. 그러니까 천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단 행정명령을 발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5년도 10월에서 11월 달에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사기센터 타격대 이게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FBI까지 한 몸입니다. 재무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여기가 설립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행정명령을 필두로 해서 뭐 비트코인 사기, 미국인이 연루돼 있을 것 같은 데는 죄다 타격대를 지금 보내고 있어서 전력 비축을 신속하게 격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천즉 20년도부터 빼서는 놨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었죠. 뭐 증거를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7만 개를 결국은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지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뭐 아까 콕 아니든 누구든 추가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 나합비중 열심히 하고 있어. 이 팩트죠. 지금까지는 뭐 추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6년도 1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60만 개의 비트코인을 뭐 지금 조사하고 있다. 압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나 뭐 금을 팔았거나 석유를 팔았거나 했을 때 결국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60만 개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저는 마두로도 이 천즈, 이 프린스 그룹 회장과 약간 비슷한 형태로 조사 중이진 않을까? 아까는 중국이 해킹이라고 했는데요. 뭐 딜을 했을 수도 있겠죠. 미국 정부가 너 몇 개 있어? 너 다른 데로 얘기해봐. 몇 개 들고 있어? 뭐 회유를 하면서 예를 들어 그 중에서 90%만 내놔. 그럼 10%는 뭐 빼가게 해줄게.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제 추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조사 중이다. 나중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얻은 혜택이 있죠. 중국으로 엄청나게 싼 석유를 계속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제재를 했던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석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AI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중국과 싸움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도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정이에요. 시나리오긴 하지만 26년 몇 월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땡월일지 땡땡월일진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미국이 전략 비축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 그때는 이제 뭐 마두로 이 뭐 60만 개 이런 것도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요거를 재무부에서 뭐 금액 재평가를 통해서 외환 안정 기금을 통해서 뭐 할지 국방 예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뭐 사게 할지 국부 펀드로 사게 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정부가 지금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거는 아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미 정황상 많이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 채널에서 종종 얘기 드렸지만 게임 이론이라고 있죠. A 국가가 뭔가 아무튼 센 거, 비싼 거, 좋은 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국가가 쉬쉬하고 뭐 위협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B랑 C 국가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나중에 따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근데 요게 과거에는 금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석유 벌어지고 있죠. 히토류, 핵무기, 뭐 AI, 뭐 반도체 전쟁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수많은 영역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갔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확률을 물어볼 때는요. 챗GPT 거를 위주로 봐요. 왜냐하면 챗GPT만 굉장히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막 엄청 높게 부르는데 비트코인에 이제 게임 이론이 적용될 확률, 즉 미국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 다른 국가들이 막 포멀을 일으키면서 따라올 확률을 챗GPT도 65%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얘기한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뭐 팩트와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전력 비축은 아마 더 이상 뭐 의심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이미 증명이 됐고 또 더 살 사람이 없는 시장에 남아 계실지 아니면 모두가 떠났고 더 팔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꾸역꾸역 투자를 해 가실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